자, 오늘은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기본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물질 간의 변천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숱한, 많은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엠페도클레스, 얘네들의 이론을 따지고 들자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연속설. 자, 이 연속설은요,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이 물질을 쪼개다 보면 계속 쪼개나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없어진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즉 물질에는 빈 공간이 없더라. 그러니까 물질 속에는 빈 공간 따위는 없더라. 그냥 자르다 보면 이제 나중엔 없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해 드리자면 뭐냐면, 진공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사실 틀린 말이죠.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입자설. 자, 이 입자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요, 데모크리토스예요. 자, 이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물질을요,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안 쪼개지는 어떤 입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자라고 불러요. 즉, 이 데모크리토스의 입자설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즉, 진공 상태를 인정한 거죠. 진공 상태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 입자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물 100ml 하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100ml를 섞으면, 자, 100ml 섞었어요.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야 되죠. 근데 실제로 실험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섞은 후에 부피를 재보면 200ml보다 작아요. 왜일까요? 자, 왜냐면 큰 입자 사이 빈 공간으로 작은 입자가 끼어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산수,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100 섞었으니 200대 되는데 200보다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증거는 또 뭐 어떤 예가 있느냐면요. 이거 이제 입자설의 증거 여러 가지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보일. 이 보일의 J자관 실험이에요. 자, 이 보일의 J자관 실험은요, 실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런 J자 모양의 유리관에다가요, 아이고, 그림을 왜 이렇게 못 그릴까요? 그죠? 자, 요런 J자 모양의 시험관에다가요, 수온을 요만큼 넣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온을 더 넣어요. 그러면 수온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누르는 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기의 부피가 줄어요. 이 공기의 부피가 줄어요. 자,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처럼 입자 사이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물질에는 빈 공간 따위가 없이 그냥 다다다닥 붙어 있다면 암만 수온을 더 넣어도 얘가 부피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뭐 만원 버스, 만원짜리 버스 말고요, 사람이 아주 꽉 들어찼어요. 입구까지 꽉 들어찼어요. 그럼 얘는 암만 밀어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빈 공간이 생기지 않죠.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밀면 빈 공간이 생겨져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더 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니까 공기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연속설처럼 빈 공간이 없다면 공기 부피가 줄어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증거로는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뭐 불어놓은 풍선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풍선을 크게 부신 다음에 꽉 묶어놓고 그냥 방에다가 가만히 모셔두세요.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나서 보시면요, 풍선의 크기가 줄어 있어요. 왜냐면 이 풍선을 이루고 있는, 즉 고무 입자 사이로 공기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네, 이제 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장 불 때에는 안 빠져나간다라고 느껴요. 왜? 풍선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훅 불면 커지니까 안 빠져나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매우 조금씩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증거, 요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이 금속을 무한히 얇게 펼 수는 없더라. 자, 뭐냐면요, 우리 집에 보시면 알루미늄 호일 있죠. 알루미늄 호일. 그냥 막 이름 그대로 알루미늄이라는 금속을 얇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그렇게 종이장처럼 얇게 필 수는 있지만 무한히 얇게 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자 크기보다도 더 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뭐가 나오느냐? 돌턴의 원자설이 나와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요거 네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자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더라. 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제일 작은 입자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딱히 뭐 더 어려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뭐냐면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나 모양, 질량, 성질 이런 것들이 같고 다른 종류끼리는 다르다. 기본적인 거죠. 같은 애들끼리는 같을 거예요, 그죠? 물끼리는 성질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애들끼리는 달라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뭐냐면요, 이제 이 원자가 반응할 때, 즉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원자는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더라. 자, 그래서 요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현상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 설탕 10g 하고요, 물 100g 하고 섞었어요. 그러면 이때 설탕물이 몇 g이 만들어져요? 설탕물이 110g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새로 더 생겨난다면 질량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겠죠. 아니면 없어진다면 더 가벼워져야 되겠죠. 그다음 변한다면 뭐 가벼워지든 무거워지든 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똑같죠. 반응하기 전에 질량이나 반응한 후에 질량이나 똑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기도 않고 변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자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반응할 때요,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일정한 비율, 그래서 그 비율이 뭐냐면 질량비예요. 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비율로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비율로 반응하면 전혀 새로운 다른 물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요 돌턴의 원자설이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이 더 많이 발달이 되고 더 많은 그런 도구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선은 요렇게 알아두셔요. 원자는 더 이상 안 쪼개져, 요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게 누구냐면요, 첫 번째 항목이 바뀌어야 돼요. 즉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핵분열 반응에 의해서 쪼개져요. 이제 쪼갤 수 있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누가 바뀌어야 되냐면 2번 항목이 바뀌어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나 모양, 질량, 성질이 똑같고 다른 종류끼리는 다르다 그랬는데 이게 왜 바뀌어야 되냐면 동위원소라는 게 발견됐어요. 자, 이때 이 동위원소라는 게 뭔데 도대체 이것 때문에 바뀌어야 되느냐? 이 동위원소라는 건 뭐냐면 같은 종류의 원자인데 질량이 달라요. 분명히 같은 종류인데 질량이 달라요. 이걸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자, 다음 세 번째 또 모두 바뀌어야 되냐면요 거의 다 바뀌죠. 3번 항도 바뀌어야 돼요. 3번 항이 뭐였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즉 원자와 원자가 반응할 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핵분열 반응이나 아니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변해요. 일례로 수소 원자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요, 이 수소 원자들끼리 융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변할 수 있더라.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요거는 현대에 와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지금 쪼갤 수 있고 뭐 어쩌고 그거 알아두셔요. 자, 다음 이제 원자와 원자의 구조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원자라는 건요, 뭘 원자라고 부르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걸 원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를 보면요, 두 번째 원자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요,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 가운데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라는 게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게 누구냐면요, 원자 핵이에요. 다음 바깥을 돌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전자예요. 전자.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은요, 또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다음에 아무런 전기도 안 띠고 있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보시면요, 첫 번째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전하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에요. 마이너스 전하다라는 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원자핵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는 서로 뭐하는 성질이 있어요? 잡아 당기죠.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들락날락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원자핵. 자, 근데요, 이 원자핵은 누구랑 누구랑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우선 양성자부터 보시면, 이 양성자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플러스 전하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요, 중성이에요. 중성. 즉 얘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원자핵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전자보다 질량이 커요. 전자에 비교하면 질량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핵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우선은 요거 기억해 두셔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보시면요, 전기를 띠고 있어요, 안 띠고 있어요? 안 띠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왜? 아까는요, 선생님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라고 그랬는데, 원자에는 전자, 양성자 있는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 전기 띠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전기를 안 띠고 있어요. 이 칠판이 전기를 띠고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뭐냐? 즉 전기를 안 띠고 있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플러스 전기 띤 입자 들어있고 마이너스 전기 띤 입자 들어있고 그랬는데, 전기 띤 입자 들어있는데 전기 안 띠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죠? 자,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림 보시면 전자 두 개 있죠. 즉 마이너스 두 개 있어요. 나 원자핵 안에 양성자, 즉 플러스도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면 빵! 즉 왜 그런 거냐면 이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기의 양하고요, 그 다음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의 양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도 들어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도 들어있는데 전기를 안 띠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뭐냐면 이 원자와 원자핵의 크기. 자, 근데요, 이거 이제 사실 첫 번째 이 원자의 크기는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제일 작은 입자, 그러니까 어때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10의 9승분의 1cm 정도밖에 안 돼요. 한참 작은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 핵의 크기는요,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의 크기는 원자에 비해서 얼마냐면, 아이고, 원자 크기의 약 수만 내지 수만 분의 1 내지 수십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핵이 이거보다도 수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그냥 보기 편하게 그려드리느라고 크게 그려놓은 거지, 사실은 이게 원자라면 여기에 들어있는 원자핵은 수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즉 이 원자핵이 요만해요. 그럼 나머지가 다 뭐라는 거예요? 빈 공간이더라. 즉 원자의 대부분이 다 뭐더라? 빈 공간이더라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원자 모형이에요. 자, 이 원자 모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원자를 나타낸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원자 모형을 쓰는 이유가 뭐냐? 원자 모형을 쓰는 이유는요, 별거 없어요. 원자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모형으로 나타내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수소 원자 있고요, 뭐 아니 뭐 산소 원자 있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원자 모형의 변천 봅시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냐면 돌턴. 자, 이 돌턴은요, 그냥 원자가 어떤 모양이다 그랬냐면, 원자는 공 모양이다 그랬어요. 자, 다음 돌턴 다음으로 이제 뭐냐면 톰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다, 그냥 땡그란 게 아니라 원자핵에 전자가 박혀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푸딩이나 머핀 모형이라고 불러요. 다음 세 번째 이제 누구냐면 러더퍼드. 아이고, 러더퍼드. 자, 이 러더퍼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돈다. 빙글빙글 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누구냐면요, 보어예요. 보어. 자, 이 보어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돌긴 도는데, 전자가 돌긴 도는데, 이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돈다. 그냥 마구 도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현재 와서는 누구의 원자 모형이 인정받고 있냐면 보른의 원자 모형. 보른의 원자 모형은 뭐냐면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구름처럼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돌턴의 원자설 4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원자는 안 쪼개져요. 같은 종류끼리는 크기, 모양, 질량, 성질 같고 다른 종류끼리는 달라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날 때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반응할 때 항상 일정한 비율로만 반응하더라.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자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원자핵과 전자. 근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와 아무런 전기도 안 띠고 있는 중성자가 들어있더라. 자, 이때 원자가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뭐냐? 분명히 플러스 전기 띠에 들어있고 마이너스 전기 띠에 들어있는데도 중성인 이유는 원자핵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기의 양하고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기 양이 어때서? 같아서 그렇더라. 다음 원자 크기는 그냥 허벌하게 작더라. 이거 이제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엄청 작더라. 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핵의 크기는 그거보다도 수만 분의 1 내지 수십만 분의 1 정도로 작아요. 즉 원자의 대부분이 뭐더라? 빈 공간이더라. 다음 원자 모양의 변천. 그래서 공 모양이다. 아니다. 공에 전자가 박혀있다. 아니다. 전자가 돌고 있다. 아니다. 전자가 돌긴 도는데 일정 궤도 따라 돈다. 아니다. 구름처럼 퍼져 있다. 요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온에 대해서 할 겁니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